촬영하실 때는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찍을 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목으로 이미 정보를 준 다음에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관객들은 그 제목 타이틀에 맞는 촬영을 했느냐를 중심으로 봐요. 아리랑 극장을 찍겠다. 그럼 아리랑 극장을 보여주는데 어느 지점부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예를 들어서 성신여대 입구부터 올라오는 길부터 보여줄 건지, 아니면 아리랑 미디어 센터 그냥 정문 간판부터 보여줄 건지, 아리랑 극장의 어느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여줄 건지. 아리랑 극장의 모든 걸 내가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 되게 지루해요, 그 영상은. 극장의 어떤 면이 시민들로 하여금 아니면 관객들로 하여금 이걸 봤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찍으셔야 되는 거죠. 무엇을 찍을 것인가가 결정이 됐으면 어떤 부분을 더 드러낼 것인가, 그 장면 안에서 저는 오늘 여기서 미디어 센터에서 강의를 합니다 라는 장면으로 5컷 영상을 만든다.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들어오는 장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강의를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죠. 제가 누구와 만나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 안에서 제가 이렇게 서서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장면을 제일 첫 번째로 넣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제 표정은 어떤지, 또는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지, 또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선생님들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넣을 것 같아요. 그걸로 5컷으로 내가 오늘 여기서 뭐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한 컷에는 하나의 내용만 담아야 돼요. 하나의 내용만. 기본이에요, 이거는 기본. 근데 선생님들이 촬영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선생님 표정 찍었어요. 옆으로 가서 옆에 있는 선생님 표정 찍어요. 다시 뒤로 가서 확 해서 풀샷으로 찍어요. 다시 저쪽에 가서 그 투샷으로 또 찍어요. 자, 한 컷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담으시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래서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나중에 편집할 때 잘랐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촬영해 놓으면은 그걸 잘라 쓰시려면 모든 영상을 다 열어봐야 돼요. 한 컷에 한 정보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찍을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그 안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뭐 두 분이 대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 안에서 뭔가 촬영을 하면서 어떤 장면을 조금 더 오랫동안 촬영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한 컷을 찍을 때, 고정되어 있는 컷을 찍을 때, 그냥 인서트식으로 찍을 때는 20초를 넘지 않게 찍으시면 돼요. 셔터를, 빨간 녹화 버튼을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눌러서 꺼지는 그게 한 컷이거든요. 그걸 이제 한 컷, 2컷, 3컷, 4컷 해갖고 여러 커트를 찍어서 붙여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하나의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촬영된 것을, 이런 것들을 이제 컷들을 모아서 하나의 씬을 만들죠. 강의실 씬도 있고 밖에 이제 외부 씬도 있고 여러 씬들이 모아져가지고 하나의 뭐가 만들어지죠?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퀀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를 꼭 생각하면서 찍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컷 한 컷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영상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잘 안 담기면 결국은 소통이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여줄까라고 하는 것은 한 컷 안에 어떤 의미를, 내가 의도를 담아서 촬영할 거냐하고 또 다른 의미인 거죠. 그런 컷들을 내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담으면 좋을지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찍느냐도 중요하고, 이런 찍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도 생각해가면서 계속 촬영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충분히 저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더 힘드세요.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장면을 찍을지가 결정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을 찍어야겠다라는 것을 꼭 메모를 해가셔야 돼요. 그 메모가 뭐냐면 촬영 계획표예요. 촬영 계획표. 촬영 계획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촬영의 기본은 촬영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죠? 이것을 왜 찍어야 되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작품에서. 촬영 계획표는 꼭 정리를 하셔서 가지고 가셔야지만 필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찍을 수 있어요. 필요한 장면을 얻으려면 선생님들이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요. 다양한 사이즈와 앵글로 촬영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런 장면 외에도 여기 주변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돌도 찍고 가까이 가서 파도도 좀 찍고, 그죠? 여기 있는 뭐 조개 같은 게, 조가비 같은 게 조가비도 좀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닷가 쪽 말고 이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지 반대편 장면도 좀 찍고, 한 컷 안에 한 가지 정보만 여러 개, 여러 컷들을 많이 찍어야 되는 거죠. 헤드룸이, 그러니까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영상에서 룸이 꼭 헤드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룸은
내가 찍고자 하는 모든 사물의 룸은 있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여백을 얼마만큼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그냥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하죠. 적당한 여백은 이 집중도를 높인다고 하거든요.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루킹룸이죠.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공간들을 얼마만큼을 줄 거냐, 여백과 함께 어울리게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고요. 카메라를 여러 대를 놓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카메라가 한 대지만 카메라를 여러 대를 놓고 찍을 때 이 사람하고 마주보게 찍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카메라를 어디에 놓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것들의 기본 룰이거든요. 이것도 매뉴얼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놨을 때는 서로 카메라에 찍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기준점을 가지고 이쪽 안에서 찍으면 카메라를 이쪽에 놓으면 이 사람도 카메라가 거치지 않고 이 사람을 찍을 때도 카메라가 걸리지 않으니까 위치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대화하는 장면도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다. 인터뷰할 때 주의할 점.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헤드룸이 나오죠. 어느 정도의 헤드룸을 넣을 거냐. 인터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도드라지게 잘 보일 수 있느냐를 생각해가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죠. 카메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카메라를 바라보지 않는 시선이 있어요. 질문하는 사람이 옆에서 카메라는 여기 있지만 저를 바라보면서 대화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것도 뭐 형식적인 룰인 거죠.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이제 화면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 인물을 위치시키고 45도 각도로 촬영하는 사람은 그쪽 앞으로 공간을 많이 남겨주면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선생님하고 나하고 그 시선이 마주보는 것처럼 관객과 내가 눈이 마주치는 것처럼 하는 방법은, 그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더 바라보게 만들고 내 의견에 좀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시선 처리를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3분할 구도법이라고 사진 촬영하신 분들은 이건 기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섬이 있는 장면을 찍어. 여기에 위치할 거냐 여기에 위치할 거냐 어디에다 섬을 두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객들한테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여기 지점에 들어가 있죠. 여기쯤에 들어가 있죠. 대충. 자, 여기도 고정으로 있어요. 카메라는 그냥 사람만 지나가는 거예요.